안녕하세요. 잼뉴스입니다. 2024년 6월 25일 화요일 뉴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나선 안부수 아태협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주택을 제공받은 후 진술을 변경했다는 충격적인 증인 매수 의혹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사실이라면 중형의 유죄 판결을 받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 결과의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건의 타임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진술을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안부수 회장의 딸에게 주택을 제공한 후 그의 진술이 변경되었다는 정황이 있습니다. 안부수 회장의 딸은 쌍방울 임원들과의 만남과 주택 제공에 대해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2023년 3월 18일 안부수 회장의 딸 C씨는 수원지검으로 가는 도중에 아빠를 만나러 수원지검으로 가고 있다고 B씨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약 4시간 후 수원지검에서 아버지를 만났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함께 있었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다시 보냈습니다. 쌍방울 임원 A씨는 검찰청에서 쌍방울 임원들과 안부수 회장 및 그의 딸이 함께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안부수 회장의 딸이 수원지검에서 아버지를 만난 것은 불법 면회로 의심됩니다. 안부수 회장이 쌍방울 측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진술을 변경했다면 증인 매수 행위에 해당되며 재판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습니다. 뉴스타파의 보도에 따르면 안 회장은 검찰과 보석으로 합의했고 딸은 쌍방울로부터 송파구 거여동 오피스텔을 제공받았습니다. 이후 안 회장의 법정 증언이 변경되었고 이는 검찰과 피의자 간의 불법 거래와 진술 조작을 시사합니다.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딸이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 따르면 검찰과의 거래 직후 쌍방울 그룹이 안 회장의 휴대전화를 회수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압수한 후 돌려준 휴대전화를 쌍방울이 회수해 대질 신문용 시나리오를 작성하거나 증거를 폐기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대북송금 사건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송금과 관련된 사건으로 이 사건은 김성태 회장을 비롯한 주요 인물들의 불법 행위와 관련이 있습니다. 증인 매수는 법적 절차에서 증인이 특정 진술을 하도록 금품이나 기타 혜택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로 이번 사건은 사법농단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검찰의 김성태 대북송금 사건 조작 의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쌍방울 그룹은 북한과의 사업을 추진하며 대북송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가 이를 인식하고 승인했는지가 쟁점입니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2019년 1월 이화영이 중국 출장에서 쌍방울 관계자와 만찬을 함께한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근거로 이재명이 대북 송금을 인식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출장 후 결과 보고서는 이화영 부지사까지만 결재된 문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결재한 출장 계획 보고서와는 다른 문건입니다. 출장 계획 보고서는 2018년 10월 이재명 지사에게 결재되었으나 대북 송금과 관련된 내용은 없었습니다. 대부분 언론은 검찰의 주장을 바탕으로 이재명이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인식했다고 보도했으나 실제로는 결재된 문건이 달랐습니다. 이는 검찰이 두 문건을 의도적으로 뒤섞어 공소장에 기재하고 언론 보도 자료를 배포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검찰은 공소장에서 이재명이 김성태에게 좋은 일 해줘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검사의 질문이었고 김성태가 만취 상태에서 대답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만취한 상태에서라는 표현이 만찬 도중으로 제 돈이 생돈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검찰이 사건을 더 유리하게 꾸미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을 인식했다는 검찰의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진실이 밝혀지기를 기대하며 이 사건을 계속 주시해야겠습니다. 2022년 12월 한국일보는 쌍방울과 KH그룹이
전환사채 시비를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 주가를 조작한 의혹에 관한 탐사 취재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으로 전환 가능한 채권입니다. 보통 2에서 5%의 이자를 제공하며 주가가 상승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쌍방울은 7개 계열사를 통해 3,456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주가가 오를 때마다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해 큰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KH그룹도 5개 계열사를 통해 7,811억 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러 기업을 인수하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켰습니다. 이들 그룹은 전환사채를 발행한 뒤 대북 사업 및 M&A 호재를 발표하여 주가를 상승시켰습니다. 이후 주식을 매도해 막대한 차익을 실현했습니다. 예를 들어 쌍방울의 계열사 나노스는 대북 사업 호재로 주가가 9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일반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되면서 주식수가 늘어나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전환사채 발행 과정에서 조합원 정보가 비공개되어 누가 이익을 받는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대북송금 사건 1심 재판 판결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는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건실한 기업의 CEO라서 그 증언이 국정원 문건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가 조작 의혹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재판의 정당성과 사법정의 훼손, 이화영 전 부지사 개인에 대한 부당한 형량 선고와 인권 유린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됩니다. 전환사채와 주가 조작은 소수의 이익을 위해 다수의 피해를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들의 철저한 감시와 제도적 규제가 필요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더 많은 영상 제작을 위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